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1억 벌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벌어봤어요. 근데 경매로는 1억 벌기 참 쉬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육생분께서 첫 낙찰을 서울 빌라를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아주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받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건을 통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현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이고요. 대지권은 7.5평, 건물 면적은 11.5평 입니다. 감정가는 2억 8,800만 원이고요.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세일 가격으로 해서 최저가 1억 8,432만 원에 입찰에 들어간 물건인데요. 낙찰가는요. 감정가의 77% 정도 입찰가를 써서요. 2억 2,188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건 상태를 보시면은요. 바로 이 빌라거든요. 너무너무 탄탄하고 아주 그냥 믿음직스럽게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용 승인이 2016년식이기 때문에요. 한 6년 차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 이내에 아주 준신축급의 깨끗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함께 보시자면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2억 5천만 원 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낙찰자 인수사항이죠.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경매지에 보면은 기타 사항이나 참고 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반드시 기재가 되셔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물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대문구는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호재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주차장 한번 보시겠어요? 주차장이 너무 넓습니다. 네, 너무 넓어요. 주차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건물 자체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빌라들은 정말 아파트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생활 환경을 굉장히 높였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정말 아파트 못지않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지은 것 같아요. 무이택배함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 자동문으로 해서 보안도 철저하게 되어 있네요. 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CCTV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네요.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짜잔. 이 빌라가요. 전용 면적이 11.5평인데 너무 넓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방이 3칸입니다. 방이 3칸. 와,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네. 인테리어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고 이 벽지만 새로 이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좋네요.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도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수리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이런 수납장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거울도 이렇게 그냥 딱 거울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자, 작은 방이네요. 작은 방. 네. 여기도 꽤 깔끔하고 여기 뒤에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 서비스 면적이죠. 여기서 보니까는 주차장이 다 보입니다. 네. 방이 3칸이죠. 이 거실 한번 보세요. 거실. 이게 11평짜리 거실인가요? 너무 넓죠? 예. 이게 이제 10년 이내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구도를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방.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네.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깨끗해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우선 뭐니 해도 좋은 거는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 인테리어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도 깨끗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우리가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저는 들어오면서 이 중문이 있다라는 거. 이 중문이 있다라는 거. 이 중문 설치하는데도요, 싸도 50만 원 이상이에요. 정말. 근데 50만 원짜리 너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퀄리티로 하려면 70만 원, 80만 원 줘야 되는데, 돈 굳었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우리 요즘에는 신발도 계절별로 또 많이 신잖아요. 젊은 분들은. 여기 신발장이 하나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이 3칸이기 때문에 충분히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거든요. 또 아이들 2명 키우시는 분들은 애들 성별 다르면 또 신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그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2개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트월 한번 볼까요? 아트월도 이렇게. 네. 예쁩니다. 조명도 잘 달아놨고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따로 달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필요가 전혀 없죠. 샤시 상태도 튼튼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오래된 빌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샤시까지 교체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오늘 이 낙찰받은 빌라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낙찰인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물건을 선택했고, 어떻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8,800만 원이고요. 2번 유찰이 되어서 1억 8,432만 원인데 낙찰을요? 2억 2,188만 원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또 중요하잖아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시세가 얼마인가요? 시세가 제가 알아본 바에는 3억 5천에서 금매가로 3억 3천까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3억 3천 금매가로요. 네. 네, 기존에 이제 3억 5천의 시세 정도로 형성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금매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억 3천. 그럼 시세 차익이 무려 1억 800만 원이에요. 네. 너무 잘 받으셨는데요. 네, 그리고 전세는 얼마인가요? 전세는 2억 7천 정도 하는데요. 저희는 급하면 2억 6천까지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2억 6천에. 네. 네, 2억 6천에. 그래도 이 물건 만약에 전세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내 투자금 다 회수하고요. 3,800만 원 오히려 더 생깁니다. 네. 와, 누군가의 연봉이거든요. 자, 그럼 이 물건 대출 받으셨나요? 네, 대출 80%까지 받았습니다. 와, 80%요. 네. 낙찰가의 80%. 낙찰가의 80%. 네. 주택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것까지 2주택. 1주택자이신데 이거 낙찰 받아서 이제 2주택자가 되셨고요. 낙찰가의 80% 대출 받았습니다. 네, 지금 또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다주택자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초기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취득세 뭐 다 합해도 5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4천 한 4, 500? 예. 4,400만 원에 플러스 취득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록세도 1.1%잖아요. 네네. 1.1%. 네, 이제 서울도 다 풀렸습니다. 강남 3구와 송파구 빼고는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자이신 분들이 공주가 1억 이상 서울 지역 낙찰을 받더라도 취득록세 중과되지 않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동대문구는요,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그죠? 예,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와보면, 적당히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너무 잘 받았는데? 오면서 계속 너무 잘 받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혜원님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수업 몇 주차 때 낙찰을 받으셨죠? 네, 6주차 받았습니다. 네, 6주차 때 받으셨는데 굉장히 이 입찰 물건을 고르기 전에 투자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셨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아파트 수업을 했더니 아파트 꼭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예, 빌라 수업했더니 빌라 받고 싶다. 나중에 이제 모텔까지 가셔서 모텔을 꼭 하나 하고 싶다. 너무 기억납니다. 예, 맞아요. 맞죠? 제가 모텔도 하고 싶고 물건을 보다 보면은 막
어느 거나 다 하고 싶어요. 예, 그랬는데 빌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회원님께 회원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회원님이 딱 집중을 해가지고 6주차 때 바로 이렇게 좋은 물건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동대문구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우선 교통의 호재가 있고요. 뭐 GTX, B노선, C노선, 동북선의 호재가 있고요. 강북 횡단선, 명목선까지 이렇게 교통의 호재와 함께 장안평동 일대 활성화 마스터 플랜의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안평 하면 생각나는 게 자동차 산업이죠. 이 자동차 산업 및 지역 상업지의 거점 지역으로 해서 자동차 메카로 만들겠다. 예, 이런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해서요. 강남까지 자차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중랑천의 수변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청량리역에는 12개의 철도가 또 지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평역에 활성화 마스터 플랜 사업이 정말 잘 진행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거예요. 지금도 서울 인구에서 여기 동대문구가 33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교통의 호재, 일자리의 호재, 뭐 지역 자체의 호재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잘 받았다고 봐요. 뭐 이 물건 자체가 재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의 이 개발들로 인해서 여기 거주 지역들 이런 집가 상승이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1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경력으로는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한 거는 빵집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그만을 뒀어요. 그러고 나서 자영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경매로 이렇게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학원을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모르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서연쌤이 많이 가르쳐주고 또 모르면은 자꾸 묻고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물건을 보고 한번 상담을 받고 낙찰을 시도했는데 진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남편분은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신가요? 남편분이 또 자영업을 제가 그만뒀는데 또 시작한 거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하라 하고 저는 등록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도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정작 이번에 받아보고 나니 남편도 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빨리 더 큰 돈을 벌어서 다가구를 해야 더 큰 돈을 버니까 해가지고 이제는 장사도 그만하자 지금 그러고 마음 먹고 있어요. 마음 먹고 계시는구나. 팍팍 밀어주고 계시네요. 네. 전세만 맞춰도 3,800만 원이 오히려 더 생기니까. 그렇죠.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이 또 이렇게 임장 갈 때도 도와주고 일요일이면 이렇게 임장을 다 다녀요. 와, 너무 아름답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팍팍 밀어준대요. 네. 이렇게 확신이 좀 있으시네요, 회원님께서. 물론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요. 자꾸 이게 될까 말까 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돈이 들어오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진짜 손해인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이걸 임차를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큰 거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또 근데 굉장히 또 고민들,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맞춰지겠냐? 2억 6천, 2억 7천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 전세 매물을 내놓고, 이게 전세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요즘에도 한두 분씩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분씩? 네, 하루에 한두 번씩. 네. 그러다 보면 또 임자가 나타나는 거죠. 네, 아마 금방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예전보다는 물론 우리가 공주가 대비해서 126% 이렇게 전세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지역마다 그런 수요층이 받쳐주는 곳들은 그 한도 내에서 전세가 맞춰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 차익 1억 800만 원 그리고 전세를 맞추면 3,800만 원 풀피. 그죠? 네. 자,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실감이 나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물건이 이렇게 시세 차이 1억씩 나고 이제 2년 뒤에 팔게 되면은
그 동안에 올라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세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네네, 이렇게 좋은 물건 보면은 빨리 가서 이렇게 임장해보고 싶고 막 저기 설레기도 해요. 현님 1억 벌어 보셨어요? 자영업을 해도 1억은 언제 벌겠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사실은 큰 돈은 하나도 못 벌어요. 그냥 평소 생활비하고 그냥 좀 잘 먹고 좀 잘 쓰고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남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몇천이라는 게 한꺼번에 남는다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1억 버는 것이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어요. 한 번에 1억을 버는데 너무 잠도 안 오고 빨리 막 돈을 갖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네.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몇 천만 원 벌 때도 있지만 1억 이상 이렇게 또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매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금매가로 3억 3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동대문구에는 너무너무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집값의 시세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서울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신축 빌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4억 8천, 5억 2천 요 정도 돼요.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행복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전세 맞추고 나서 또 연락 주시면 다가구 물건 우리 한번 도전해봐야죠. 좋은 물건 갖고 선생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평생 회원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월세 모닝콜 TV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회원님도 뭐 소액이시긴 하셨지만 이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좋은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소희님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